네, 오후장은 중국에서 쌍순환 전략이 집중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파생 문자 보내드렸죠? 319 넘어갈 때 챙겨라. 그리고 319대에선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00 여기서 다시 챙기고 재매수 하실 분은 318.80이 데드예요.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320까지 또 마감때까지 쭉 가면 이제 여기서는 매도로 오버나이트 합니다. 320과 20.5에서 하나, 320.5와 오늘 고점 부근에서는 또 하나, 뭐 요렇게 매도해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콜 337.5짜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죠. 데드 0.90 잡아드린 겁니다. 데드가 붕괴됐었어요. 그래서 손절됐다가 다시 0.9를 돌파하면서 다시 따라붙은 개념이 됐죠. 콜 337.5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1.03, 1.05 챙겨요. 요거라도 10%라도 이거라도 챙기세요. 10%대. 그리고 다시 재매수해요. 이제는 데드 0.95 잡으세요. 0.95.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세상은 아까는 290짜리는 손절됐을 거고 292.5짜리 얘하고 비슷한 292.5짜리를 들어가요. 얘는 손절단가 1.00 잡아요. 그래서 장 끝날 때 둘 다 데드 붕괴하지 않으면 오버나이트 하고요. 둘 다.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들 세상은 현대차그룹. 제가 현대 모비스 어저께 질문하신 분한테 현대 글로비스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현대 글로비스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만도 놓치신 분들한테 현대저철, 현대위아 오늘 매도할 거 없습니다. 현대제철은 3자 보이면 현대위아는 45,0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비율 매도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리고 하이티즈로 남은 거는 4만원 돌파하면 매도. 만도 집중하시는 분은 37,000원부터 깨면 오히려 눌림목 매수. 이거는 만도는 잠깐 좀 쉬는 구간일 거예요. 주변 전장사업 순환 때 얘는 39,550원까지 갔다가 한 2,000원 정도 고점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조정하면 그때 또 누릴목 재매수해서 그러니까 21선을 타고 가나 보세요. 21선을. 그래서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요거 만나는 기점이 어딘가. 그리고 다음 목표는 43,000원과 45,000원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쌍순환 전략. 저는 이제부터 상해 증시가 저는 상승한다 쪽 오늘 마이너스 나오지만 플러스에서 이제 직전 고점인 3,450을 돌파할 거다. 계속 이제 이렇게 체크해 드리겠고요.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SMIC를 왜 매수하라고 그랬는지 이게 이제 그 쌍순환 전략의 전체적인 흐름의 기본 개념으로 전략을 세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순환 전략이 대체 뭔데? 여러분들 요겁니다.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냐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세상은 그 글로벌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하고 해외 기업들이 뭐 미국 기업이나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만든 제품을 미국이 소비해주고 유럽이 소비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연결돼서 중간재 수출해갖고 거기에서 조립해서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고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리쇼 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그리고 파이 제재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15점 요번 14.5 계획 즉 중국 앞으로 10년간의 큰 정책은 간단히 얘기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끊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 계속 공격하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기본 전략이 어떤 전략을 세울 건데 이러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는 하이난 자유무역. 여러분들 이제 그 하이난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가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하이난 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가 이제 저는 그 우리 그 이제 싱가포르하고 옛날 그 홍콩 같은 짬뽕 그러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하이난 그러니까 중국 그 국민들한테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해외 나가갖고 그 비싼 돈 써가면서 간단히 얘기해서 명품 사지 마. 내가 하이난에 몰아서 다 그 나라들 주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난 쪽에다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하이난으로 여행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명품들 사고 싶은 것들 다 사. 그리고 그 지역은 과거에 홍콩 같은 스타일의 제도나 여러 가지의 뭐 자유무역항이나 요런 거를 만들어 줄게. 목표는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부터 발동을 걸고요. 2025년에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쌍순환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일단 전략화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그러니까 전체 섬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중국 국민들 인민들 여행해서 여기서 뭐 카지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명품도 사고 소비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라든지 롯데지주라든지 면세점들 다 여기 들어가야죠. 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그거 낙찰 그 유찰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부진 그 호텔 신라 면세점 야 일로 들어가. 롯데그룹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야 될 하나의 단어들을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강세, 그러니까 공급 체인일 때는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 갖고 싸게 만든 다음에 싼 제품을 전 세계에 풀었다면 이제는 소비 구매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이.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추세로 만들겠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10년 목표 동안 두 번 2020에서 2025년
2025년에서 2030년 이렇게 나눠 갖고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국산화 그러니까 국산화 집중을 하는데 간단히 해서 기술, 에너지, 그 다음에 필수 제품의 수입을 대체한다. 이게 쉽게 대체되겠습니까? 반도체 쪽 그렇게 쉽게 대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계속 높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도를 잡아내겠죠? 그러면 그래서 SMIC를 지금 사놓고 롱으로 한번 가봐라 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SMIC. 그리고 위안화 강세 구간일 테니까 이 위안화 강세 구간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떠한 흐름은 일단 위안화 강세면 중국 인민들의 구매력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먼저 우리 지금 그동안 소외됐던 소비주 그러한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두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립되면 우리도 문제가 되죠. 우리의 의존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에 걸리냐 이게 또 관건이 하니까 또 그 사이에 미국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큰 물지기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 키우는 거예요.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내수시장.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앞만 공격하더라도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제품의 질이라든지 뭔가 제도라든지 외국계 기업들이 나가는 거를 막아내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의 미끼 같은 것들 막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금융이 낍니다. 금융. 지금 우리가 아까 오전장에 엔트라는 그런 것들의 옛날 아랑코보다 더 큰 기업을 상장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주가, TSMC 주가가 다른 주가하고 다르게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아침에 공부했죠. 여기에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기술 부분의 반도체라든지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의 브랜드 값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이거 싸구려고 믿지 않잖아요. 잘. 이거를 10년 안에 메이드 인 차이나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샤오미 제품 써보셨어요? 가격 싸고 그 다음에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10년 지나서는 그리고 여기에 국가 정책이 총량을 집중하다 보면 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내면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심이 금융입니다. 금융. 얘는 내수시장 진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이제 자본 자유화 해갖고 금융 키워갖고 하듯이 이러한 그러니까 돈의 사이즈를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버금가는 코창판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비, 물류, 금융 이런 것들이 중국과 연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거고 여기가 간단히 얘기해서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되나 보시고요. 우리는 인천공항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의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각 우리나라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거 다 무조건 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류의 개념의 중심 센터가 될 테니까 이 물류라든지 종합장사라든지
이러한 거점들이 과거의 홍콩보다 더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 2025년부터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죠. 벌써 여러분들 중국은 저는 코로나는 다 끝났다 정책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중국 국제 여행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세상 속에서도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하면 먼저 중국 국제여행, 중국 국제여행 상해 상장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월 달에 대부분 고점 찍고 무너졌거든요. 중국 증시 고점도 그렇고. 얘는 어때요? 처음엔 같이 조정했다가 7월 16일을 기점으로 더 갔죠. 간단히 얘기해서 대충 평균으로 75위안짜리가 249위안까지 갔고, 무조건 저점에서는 66유안이 249위안 같이 갔으니까 대단한 애지. 그리고 안 빠지면서 지그재그하죠. 근데 여러분들 항공 여기 중국 국제 중국 국제 항공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중국 국제 항공, 얘는 지금 완전히 박살내고 지금 거의 5월달부터 바닥을 기고 있죠. 마치 우리 SMIC라든지 ZTE 보는 감각이에요. SMIC라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쪽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정시켜 드린 게 뭐예요? 하나투어, 카지노, 호텔, 면세점, 요런 것들을 체크해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내수 시장, 처음에는, 나중에는 우리하고 적이 돼요. 완전 국산하면 완전히 우리 제품을 능가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 따라잡았듯이요. 근데 저는 그거 10년 안에도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정부나 이 기업들이 빨리 변신해 갖고 자유무역 강이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툴에 중국에다가 저는 거점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골고리 종목들이 먼저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물류예요. 그게 물류. 그러니까 그 물류에 또 현대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의 대주주의 야익이 꺼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고요. CJ그룹은 CJ 대한통운이고, 아직까지 내수 HMM 현대상선이고, 종합상사들이 그 거점에 그 전사들이 됐겠죠. 그러면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대우종합상사보다 이제 대우종합상사는 없어졌으니까 LG 상사나 현대상사, 그리고 왜 워렌 버핏이 이러한 일본 종합상사 5개를 샀는지, 이러한 큰 그림도 여기에다 있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 워렌 버핏 이분도 생각의 훈련 통해서 그 결론을 내려갖고 그거를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에너지 속에 이제 중국의 기본 전략이 중국 위안화 강세와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하이난 국제 자유무역 도시가 이게 스마트 시티거든요. 보안, 스마트 결제, 그러니까 알리페이로 다 되고, 이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연결돼서 핀테크라든지 5G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연결된 흐름을
지금 시장의 앞으로 주도주를 잡고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특히 내년도 미니 대선이 있으니까 우리도 정책적으로 또 거기에 연결된 뭐라 그럴까요? 대선 주자급들의 발언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된 것들도 같이 우리 안내비라든지 뭐 한국 그 시리즈들 이런 것들을 구도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된 흐름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폭제 든 게 이제 앨런 머스크의 자율자동차. 이제 10월 20일 날 발표한다고 그래요. 7일 후에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발표할지 또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끌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노출된 건 저 미래에 태양이나 달 같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우상향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노출된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주도주는 바뀌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전략화 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선주가 이제 자주 보일 겁니다. 다시 또 우선주 배당 머니게임이 또 시작되나 보시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우선주를 여기다 편입시켰고요. 그리고 이미 호텔신라 우선주나 롯데지주 우선주 이거는 또 지배구조라든지 뭐 기업 분할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연계한 전략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요런 개념도 이제 계속 또 정부 요번에 국감에서 그냥 3억 정도의 그 대주주 양도세는 그냥 실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 몫이 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느슨하게 하는 거는 이제 합쳐서 연자 스타일보다 개별로 바꾸는 정도. 그러나 실행을 하겠다. 이게 또 우리 증시는 계속 종목별로 거기에 가장 또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또 일부 개별 종목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또 이 삼성전자 우리 동학개미들 너나 많이들 사 놓으셔갖고 이런 대주주 사이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거를 한번 돌려봤다고 그럽니다.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데 코리아 센터를 다시 사는 시점 보시면 그러니까 뭐 오차는 이제 뭐 19,000원이나 17,000원이나 그거 예측은 잘 못하겠어요. 전번 저점까지 갈 건지. 근데 실적은 뒷받침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안 할랍니다. 코리아 센터는. 무슨 얘기인데 새로운 거 할래요. 이것도 조정하지만 솔직히 1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올리고 요번 눌림목이 얼마냐면 17,800 요 자리입니다. 여기 오면 할게요. 120선 접하면 17,000원. 근데 19,000원에서 저 25,000원 돌파를 아직 안 보거든요. 25,000원 돌파를 아직 안 봅니다. 그러니까 19,000원에서 22,000원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실적 노출될 때까지요. 얘는 요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은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한국전자금융 인증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수익률 그 코리아 센터 수익률의 두세 배가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게 요거 한국전자 인증이 그래도 조금 거래가 들어오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8,000원을 돌파해 보세요. 8,000원 왔다 해 보세요. 그러니까 19,000원에서 25,000원 최고 이제 그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제 가성비를 자꾸 따지겠습니다. 연말까지는요.
19,000원 단에서 코리아 센터를 사면은 30% 최대 목표예요. 근데 얘는 지금 사갖고 만약에 8,000원 돌파하면 같은 개념으로 30이에요. 똑같이 30, 30이에요. 그런데 얘는 제가 만에서 12,000 보거든요. 근데 코리아 센터는 아까 다시 갈게요. 25,000원을 최대 목표로 잡고 있어요. 요 꼬리 달린 자리. 17,000원에서 사야 좀 한 4, 50% 정도 나올까? 그리고 얘는 저는 뭐라 그럴까요? 한국전자 인증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속성은 잡주 수익률 게임이에요. 앞으로 두세 달 동안은. 머니게임상 잡주 수익률 게임. 그게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침에 제가 자료 본 것들 8가지 세상에서 A 세상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우량주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 배터리 대회 해갖고 이 A에서 H 세상을 나눠 봐갖고 A 세상이 저점에서 60% 9월 23일 기준으로 60%입니다. 이벤트. 이 종목들 보면 SV 인베스트먼트, 오르비텍, 한일진공, 마이크로텍, 우리기술 또 40에서 60 한창산업, 모아텍. 모아텍은 오늘도 상한가니까 더 갔겠죠. 인지컨트롤스, 맥스로텍, 이거 종이장사 했던 신성 ENG. 여기서 우량주가 금호소교하게 하나 딱 보여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다 전장사업, 자율자동차, 라닉스, 뭐 미동, 모토렉스. 여기에 대한유화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들 밑에 제로에서 24위가 많습니다. 뭐 기아차, 코스맥스, 현대글로비스, SK케미칼 이런 등등. 이 속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의 속성을 보시고 각도가 급등하는 것들 보면 약간 투기성 세력주들, 중소형주들, DNA 링크, 이게 이런 주가들, 주가가 대충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놀다가 치어 오르는 종목들. 대부분들 그래요. 이런 느낌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국 시장 그냥 박스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계속된다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구도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연관된 화장품이나 여행주나 이런 것들은 저는 시진핑 언제 오나 내년 4월까지 그냥 끼역끼역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 4만원 올라가는데 3개월에서 5개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오히려 약간 뭐랄까요, 투기성 있는 세력주들, 이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센터는 17,000원대 오면 하겠습니다. 17,000원대 120 만나면. 아직 이거는 조정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아까 어저께 공부했죠. 우량주 중에서는요, 뭐라 그럴까, 이 코리아 센터하고요, DNA 링크하고요, 세틀뱅크하고요, 약간 비교해 보세요. 뭘 비교하는데, 121선 위치하고 21선 위치, 121선하고 21선 위치, 그 다음에 밑에 수급이요. 그리고
우량주 하려면 전 코리아 센터하느니 이 셔틀뱅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비슷해요. 20, 30%.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량주 종목들 목표 수익률 20, 30%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지금 BH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그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우량주들은. 그리고 잡주라고 표현하는 세력주들을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높게 보는 그러한 질이 나쁜 변동성 자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일단 가격대가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중소형 옐로칩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전자화폐에 엮여 있거나 아니면 뭐 전장 사업에 엮여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하이비전이나 비덴트나 6,000원짜리 13,000원짜리 요런 것들 오히려 요런 것들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수익률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표현하겠는데 상대 수익률. 그리고 우량주는 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만도가 20만원 가는 거를 3개월 잡는다. 만도란다. 현대글로비스. 만도 45,000원 넘는데 3개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달 동안에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연동력이 오늘 또 검증하잖아요. 올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시장을 리딩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가지 종목만 건드려 놓고 다른 거는 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에너지 한번 보세요. 선물 갖고만 장난을 칩니다. 아까 거의 3,000억 매도했던 거 지금 다 청산 들어갔습니다. 이 마이너스 253억. 그래서 보합까지 온 겁니다. 뺀 거 그대로 메꿨잖아요. 선물 쪽 보세요. 늘렸다 줄였다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저는 파생 쪽에서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갖고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러니까 65,000원, 55,000원. 금년 말까지 그렇게 하나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는 45,000원, 6만원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55,000원, 65,000원. 요 박스에서 파생 갖고 ATM기 뺐다 먹었다, 올렸다 먹었다, 이 짓 하나 볼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추세 가려면 애플 모멘텀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갖다 얘기해서 테마주 중에 스마트폰 관련된 에너지가 오늘 같은 날 나오나 한번 보세요. 테마에 단어가 속혀있질 않아요. 전 시장한테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핀테크, 전자결제, 스마트카, 그 다음에 또 뭐 중국 연골고리 등등등등. 요 저기 밑에 휴대폰 부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대폰 부품. 애플 관련해서는 관련된 납품하는 회사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저가주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만원짜리 우량주들보다 대부분들 보세요. 0%에서 3%짜리 이거 매매 됩니까? 그나마 LF 세미,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저가주들 라인 거의 뭐 4,000원, 7,000원짜리,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A 패턴, B 패턴, LF 세미도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 패턴 중에 121선에서 눌림목 주고 움직이지 않았다가 오늘 처음 이제 쌍바닥, 다중바닥 120원에서 갔다가 거래량 탁 들어오니까 으쌰. 근데 이게 연속성 있게 내일 또 땡치고 다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모 다이노칩? 요거는 120선 밑에 다 이렇게 찔찔거리다가 한 단계 올려놓고 이제 21선 타고 가네요. 여기서 가장 우량주들이 LG 이노텍입니다. 여기서 LG 이노텍.
아모텍 이런 것도 눌러봐 보세요. 우량주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종목들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거래량이나 건드리질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BH 하나 찍어갖고 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24,000원 단 오는데 연말까지 가나 한번 볼래요. 24,000원 한번 시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언제쯤 나올 건가 한번 볼래요. 삼성전자 65,000원까지 보내는데도 안 가나? 그러면 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하루에 10에서 20% 사이 정도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런 날이 나올 건지 마치 KMW라든지 RFHIC 얘는 우리가 짭짤하게 32,000원 5,000원에서 한 게임 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에너지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85,000원대 KMW 85,000원 데드 잡아라. RFHIC 4만원대에서 그러니까 45,000원 데드 잡고 잘 빠져나와라 했던 종목입니다. 그나마 IT 쪽에서 5G 부품으로 그 사이에 다 못했던 종목 중에 얘네들은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락각도예요. 제가 35,000원대 RFHIC 오면은 샀다가 또 42,000원과 45,000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3개월 갈 것 같아요. 바닥 확인하는데 한 달, 대반등 주는데 한두 달. 그러면 시장이 3개월 또 지수하고 상관없이 얘 사이클은 다시 3개월 후에나 이 42,000원과 5,000원에 팔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의 데드라인을 놓치면 다음 바닥 확인하고 다음 오는데 상단, 하단 오는데 이게 3, 4개월이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고요. 그런 장 같아요. 지금 장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가성비. 같은 3개월에 얘가 먼저 갈 것 같으면 안 갈 거, 나중엔 기다리면 갈 거라도 바꿔. 이런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나을까? 얘가 요거 나을까? 바꿔. 이렇게. 이러한 고민들도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화두는 쌍순환 전략 수혜주. 쌍순환 전략 수혜주.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그러니까 불질러놓은 자율자동차 연결고리. 우리가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도 지금 요 띵크웨어가 이제 뭔가 한번 만들 것 같아요. 뭘 만드는데 으쌰를요.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가요. 주가 특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상한가를 한번 칠 것 같은 느낌? 요 고점 돌파하면서 그러면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대량을 그때 팔아먹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000원이죠. 12,000원. 그러니까 야금야금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하루에 장대 양봉이 탁 치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20에서 30% 가요. 그날 반 때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때려버리고. 요런 감각으로 대응할 겁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보다 띵크웨어나 유비케어를 더 좋게 봅니다. 가격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위치 이게 우량한가 약간 끼가 있는가 해서 끼가 있는 걸 더 찾겠습니다. 끌개가 있는가 순환이 가능한가 그리고 한 게임 하고 조종하는 과정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인가 위치상으로도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2달 동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오후장의 화두는 쌍순환 전략이 뭔가 이제 홍콩이나 우리 제주도 가서 이제 면세점 해갖고 하는 걸 하이난 쪽에 하는데 이게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내국인 대상과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장기 플랜입니다. 걔네들이 성공할지는 어디 한번 보자고요. 시동은 걸었으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련된 중국 애들 면세점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0시 반에 어저께는
제가 일찍 자갖고 오늘 새벽에 자료와 이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그냥 데이터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시나 10시 반 전에 시장 복귀나 마무리는 오늘은 해보자. 제주도는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돌리겠죠. 우리나라 해외 투자, 해외인들이 잘 안 올 뿐이지. 그리고 코로나 되면 또 중국 관광이 또 올 거예요. 그러나 에너지는 많이 줄겠죠. 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많이 줄 겁니다. 이게 또 제주도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전 세계적인 물류센터는 이제 하이난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고요. 다음 정부의 색깔도 중요한데, 그거는 내년 4월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계속 그쪽 연결된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보죠. 네, 내일 뵙죠.